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안중출장소장 이정열.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이상하 세무과 도세팀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병가 중이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19조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현장 중심 소통 공감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및 지역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 사항을 공유 토론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 편익 위주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 이해함대와 함께 평택 해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씨에도 1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강하여 계속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시민 만족의 공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업무 비중도 및 최근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등을 통해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여건 발급에 적극 대응을 위해 여건 등기 우편 교부제와 온라인 여건 간편 재발급 서비스 실시 및 화요일 야간 여건 민원 창구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여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개발 부담금 적기 부과, 체납 전 납부기일 만료 예고, 불법 거래 감시 강화 등 건전한 토지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신뢰받는 지적 측량 시스템 구현입니다.
지적 측량이 기초가 되는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기준점 신규 설치 및 망실 기준점 재설치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 검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조 공정과세 추진 및 수요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3,339억 원 중 3월 말 기준 728억 원을 부과하여 527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15.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17,356건에 대하여 2억 6,900만 원을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 등 누락세원 21건을 발굴하여 2억 4,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 신청 2만 561건에 대해 3억 6,900만 원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철저한 사전 자료 정비 및 사후 관리에 따른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및 과세 전 사전 납부 안내 예고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조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2월 지방세 체납액 중 70억 원을 적립 목표로 설정하여 3월 말 현재 누적 가산금 포함 2월 체납액 216억 원 중 22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물론이고 2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처분 4,327건, 공매 예고 추진 678건, 명당 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사전 예고 1,973건, 관어사업 예고 1,153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및 체납 책임 징수제 실시를 통해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청 징수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와 고질 체납 차량 공매 및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유형별 체납 처분과 징수 방안 강구를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조 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서부권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길막골 행사 등 특색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중시장 조명 램프 교체, 안중시장 바닥 청소,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 추진 및 안중시장 상인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적법한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산물 판매 추진입니다. 지역 농가는 6,349호이며 농지 면적은 9,349.7헥타르입니다. 적법한 농지 전용 허가 및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95건이며 허가 취소 및 일시 사용 만료 7건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지 목적대로 성실 경작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어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조 기업 여건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개 기업을 유치하고 22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한 창업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조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실내 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27개소이며 등록된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359개소입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남 배관 보수공사, 숙성 테니스장 및 족구장 조명타워 조도 개선 공사 및 안중체육관 보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래 연습장 등 문화유통시설 및 사설 체육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안중 출장소 인구 현황을 보면 이렇게 평택시 전체 인구는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안중은 좀 해마다 좀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10만 6천에서 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계속 그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시개발 지역이 현재는 이제 뭐 화양지구가 현재 개발 중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거 환경이 아무래도 좀 열악하니까 그 남부 쪽이나 아니면 북부 쪽으로 아니면 이제 주변 쪽으로 좀 이주 이제 옮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를 봐도 그 젊은 분들보다는 그 이렇게 노인분들 위주로 이렇게 계셔서 아무래도 증가 요인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출생 인원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화양지구하고 안중 역세권? 예, 그쪽도- 역세권은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이제 접수돼서 이제 지금 검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승 쪽에도 산단하면서 그쪽에도 앞으로 좀 이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안중출소에 관할 예, 시 전체 면적의 거의 48%가 50% 가까이 예, 되죠.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진행되는 사업들도 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해야지 인구가 좀 유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송출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개발부담금 이제 부과하고 징수한 부과 그래서 이제 체납된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전체 134건이고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뭐랄까 징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네, 민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도 부과징수, 23년도, 24년도 이렇게 3개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요. 네. 22년도에 그 체납 건수는 지금 4건입니다. 네 건이요. 그 중에 이제 압류가 2건을 지금 했고, 지금 이제 독촉 2건인데 이 독촉 건수는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총 4건이고요. 이 23년도 체납 건수도 역시 독촉을 지금 하고 있고 토지 재산 압류를 지금 실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부과 기간 중입니다. 아직 납기가 도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이제 공매를 하든가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건수가 있습니까? 22년도나 그 전 지금 공매 절차는 아직 밟지 밟지 않았습니다. 않고 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상환할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도 이제 불구하고 좀 뭐 재산을 회피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점검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납부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저 뭐냐 정리 그 저기 뭐냐 정리도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철저히 체크하셔가지고 체납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35페이지 그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이게 이제 1억 1,7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사유에 이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지금 전년에 비해서 약 한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간제 근로자들 그 대상을 그 국민연금 대상자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이 실제로 한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한 5,4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2년도에는 이게 그 예산이 모자랐었나요? 그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에 지금 이렇게 잡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예. 아닌데 이제 국민연금 대상자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그게 부족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22년도에도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산정 기준을 볼 때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령대가 60세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네. 이제 22년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국민연금 대상자로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인원수가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30% 이상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2022년도에도 부족하진 않았는데 올해 예산 23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했다. 이거 집행자락이 있습니까? 아, 예, 지금 집행자락이 있습니다. 남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그 연령대를 좀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시면 될 텐데 이게 기간제가 계속 바뀌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연장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들. 예,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참여하는 인원 중에서 네. 그 이제 연령대가 이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 그래서 실제로 고용되는 분들을 보고 이제 이게 집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약간의 그런 착오는 있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요? 이제 그 사업별로 다르기 사업별로 때문에 다르죠. 예, 지금 뭐 전체 각 부서별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 산정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의 부분 좀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용 차량이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제가 공영 차량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건이나 정비대장 입력하는 걸 누락했다고 지금 돼 있네요. 지적사항에. 다 조치는 다 된 거고요. 네,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지연배상금 뭐 일일 과소 부과 해가지고 이제 추가 부과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시고 좀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세무과 이번 올해 이제 징수 목표액이 3,339억입니다. 이 지금 뭐 징수 목표액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당초에 할 때 금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좀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희는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걸로 인한 큰 영향이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있는 송출 관할이니까 그쪽에는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안쪽은 좀 예. 그 106페이지 그 각종 감사 지적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를 누락했다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런 이유가 뭐죠? 42건이나 되네요. 상속. 이 기간에 저희가 자료 취합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네. 예.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상속 개시를 도래하기 전에 사전 안내문도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20년 11월부터 23년 네, 1월 네. 1월 요- 기간에 예, 좀 그런 그때 뭐 업무 담당자가 좀 소홀한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망 신고하면 이제 원스톱으로 뭐 이게 재산까지 줘야 되고 막 다 그런 이런 저 시스템이 있던데. 아니 근데 신고하지 않으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인지해서 만약에 인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재산조회나 이런 걸 별도로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고 납부를 네, 자진해서 자진- 하지 않으면 확인할 예, 수가 없다. 예, 저희가 그 자료를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로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유무를 그 해당 기간에 저희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안내문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받으셨어요.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소홀,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 소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재발되지 않도록 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방세 세목별 징수 실적 119페이지 이거 보면 그 시세 쪽에 관연도 수입이 징수 목표액이 21억인데 한 11억 분이 징수를 못했어요. 목표액을 좀 부과액은 이제 130 관연도 수입 시세 쪽에 예. 전체적으로는 징수 목표액이 3,152억이었는데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 쪽의 관연도 수입에서는 좀 목표액보다 이제 징수를 못했습니다. 네, 목표를 좀 과하게 설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체납 징수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213억 정도 있는데 이제 관연도 수입들이 전부 다 이제 정리 보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연도 수입들은 네. 그 수입 관연도에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세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관연도 수입들 그 체납액들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미수납액이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관연도 수입이나 체납이 되면 그 뭐 차량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뭐 공매, 채권 압류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그 체납된 부분 이제 뭐 본청하고 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어렵죠. 체납. 지금 그래서 예. 그 지금 본청에 이제 체납 기동팀 예, 예, 신설이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그쪽 예. 협조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들 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부가차고 세금 이제 가원업자 그 내역에서 부가차고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청부터 다 이제 올해는 이제 부가차고가 없는 것 같아요. 안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이전 연납, 선납, 폐차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금액은 2억 4,100이고 건수가 한 5,100건 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자동차 이전 이제 자동차세가 보통 이제 훈합 개념이어가지고 만약에 1년치를 미리 납부를 한다던가 이제 그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나가는데 그 6월 그 중간에 뭐 3월이나 요때 이제 폐차나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예, 날짜 환급해주는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 이런 발생건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꽤 네. 상당히 많네요. 폐차했을 경우도 네, 네. 나중에 이제 확인돼가지고 그거에 네네. 대한 세금 환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가환업자 조치 결과에 보면 이제 미환부가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금액은 작아요. 이게 보니까 1인당 계산하면 만 뭐 얼마 이게 꼴인데 이제 자동차세 대부분 그런 거나 네, 주민세나 뭐 이런 것들 네네. 예, 이런 것들은 저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다 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도 다시 한번 안내문 계속 보내고 예. 1년에 2번씩 계속 보낸다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쪽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그 농지 불법 전용 지도 단속 및 조치 결과 이런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원상복구 완료도 많이 했는데 이제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 1차 계고하고 나서 2차는 언제쯤 합니까? 그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선 계고를 하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정해진 그건 없어요. 그는 법적으로. 없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두고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에서 어떤 2차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연장이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좀 여기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건이나 아니면 거기에 누가 이제 머무르고 있거나 불법으로다가 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철거를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규정을 갖고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하고 이렇게 네. 이게 어떤 거는 막 1년 있다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규정을 갖고 좀 예, 그렇게 일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3차 계고까지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이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건도 있긴 있는데요. 몇 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원상복구 완료 대건이 대부분이고요. 네, 대부분 원상복구 완료. 예, 안된 고발된 건들도 꽤 있더라고요. 안된 건들은 이제 조치 계획입니다. 네. 농지 처분 대상으로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고발하게 되면 나중에 그 고발 통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네, 체납액 징수 실적 최재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고요. 지역 경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일부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적 사항이라든지 우리 시민분들 건의 민원 사항에 대부분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레포츠 공원 쪽 체육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 정비에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민원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이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한 27개 시설이 있어요. 체육 시설이. 네.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인원은 배정돼서 그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배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거를 그 어떤 그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나무를 그 제거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는 이제 민원인이 그 어떤 그게 민원 사항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병충해도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제초나 소독에 있어서의 말씀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 예. 평상시에 쓰레기 관리라든지 주변 정리 정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예. 잘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레포츠 공원들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분들 공개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네.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여름에 특히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명도 또 장마철 앞두고 좀 잘 신경 써주셔서 고장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지 이 불법 전용에 대한 부분 최재형 의원님 말씀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건설 현장이 좀 곳곳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건설 현장들이 있는데 전기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민원인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시민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들에서 좀 전기 설비들, 전기 선들 이게 산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혹은 안전 표지판들이 잘 안내문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민원 사항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역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체력 단련장, 체육 지도자가 미배치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있으시죠? 네. 지금 해결 다 됐나요? 예, 그 지금 특별하게 뭐 민원 발생해가지고 이루어진 건 없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 배치되셨어요? 예,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우리 그 안중에 있는 체육 시설들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편하게 시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민원 계단 사항을 다 정비. 해결한 상태입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 받으시고 인증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학현 테니스장 쪽이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학현 테니스장은 현재 이제 평택시 테니스협회 이제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기간이 6월까지로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제 현재는 뭐 경기도 그 감사에서 지적돼 갖고 이제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향후에는 이제 관리 위탁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원활하게 조절이 될 수 있고 시민분들 이용에 서로 불편함 없도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경제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네. 초부터 제가 우리 안중체육관과 서평택 국민체육관에 공실이 없도록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관 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었고 계속 논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개선은 아직까지 안 되었고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요. 오전에 송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도 또 제안을 하셨었고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서부 지역에는 2개의 그 전용 구장이 아닌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안중체육관이 새로 다목적 구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거의 행사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개의 그 다목적 체육관이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은 거의 대관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사실 PPT 자료를 해올까 했습니다만 준비는 못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송출 자료에서 보면 같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일본 저희 마찌하마시 갔을 때처럼 면적 대비해서 같이 대관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이것이 우리 안출에서만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와 혹은 체육회 같이 논의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해당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한번 네. 뭐 의논을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소장님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오전에 하실 때 이제 일본 다녀오시면서 이제 탁구장 이렇게 해놓고 그 사진 봤는데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한번 모색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평택시가 그만큼 저희는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정 종목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다양한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우리 면적이 넓어서인지 서부 지역에 축구장이 굉장히 많죠. 집중되어 운명별로, 있죠. 예, 있다 예, 보니까. 우리 이 북부 지역에는 전용 구장이 골고루 있는데 서부 지역에는 전용 구장이 없습니다. 각 종목별로 있는 이 전용 구장은 없는데 사실 모든 종목에 많은 동호인분들이 시민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개의 다목적 구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공실로 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원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해양 페스티벌인데요. 참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고 전년도보다 좋은 축제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필 저희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정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날씨도 추웠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도 가시고 많은 위원님들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의 멋진 노을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못하셔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못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쉬운 행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체험 부스에서 고생해 주신 주민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평가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과 나왔던 건가요? 네, 뭐 매년 이제 잘된 점도 있고 이제 안 된 점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시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함대 쪽에서도 5월에 이제 계속 우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행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를 뭐 11월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11월은 또 춥고 또 10월은 또 그쪽 이함대 쪽에 행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기 조정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5월 중에 이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주차장은 작년에 한 1,000대 정도 주차장 이제 그 부대 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3,500대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주차 쪽에는 많은 이제 이제 좀 이함대 쪽에서 좀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보다 많이 이제 도보로 해서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제 개방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함대 쪽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특히 이제 TF 운영하면서 유정아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포승읍 쪽의 단체 주민분들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래 갖고 그 행사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14,000명 뭐 그렇게 오셨고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온다는 예보가 5일 전에 이제 알게 돼 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비해서 물론 뭐 10,000명으로 좀 적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는 20,000명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특히 이제 행사하면서 제일 그랬던 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기대했던 게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 관현악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하다가 이제 비가 처음에는 안 와서 매트 깔고 다 준비했다가 그거 비 때문에 이제 못 한다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거 보면서 뭐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해도 날씨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좋았다 그러는 게 이제 해양 체험 항만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제 그거 메기 잡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괜찮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다만 이제 그림 그리기만큼은 그 실내에 떨어져서 좀 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는 거기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내년부터는 따로 해서 그것만의 의미를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기 대회라든지 우리 항만수상과 이런 쪽에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크게 시너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같이 합쳐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데 이제 이것이 비가 왔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에는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군과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해군이 군을 개방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그 안에서 축제장이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바다를 등지고 사진을 찍고 어떤 이런 축제장의 여운을 많이 즐기고 싶은 건데 그것이 우리는 통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쨌든 해양이라는 그 메인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저희가 통제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이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해양 페스티벌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진해처럼 군항제라고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군의 행사이냐 바다를 끼고 하는 해양 페스티벌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혀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느낌의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군 안에서 하는 행사일 뿐이지 바다에 대한 컨텐츠는 무엇이 있었지? 라는 고민이 존재를 합니다. 계속. 그리고 시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차후에 그 우리 사전 평가했을 때 요번에 이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미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 해야 되는데. 축제는 우리끼리 즐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맞습니다. 개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 만족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첨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행간과 거의 직전에 자체 그 평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집행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이 정산 자료, 세부 자료들 요청 드릴 테니까 예, 최대한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정산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서 더 좋은 행사 그리고 주차와 이동 부분에 있어서도 우기 때문에 그 우천 상황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를 못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질문들 해주셨고요. 제가 겹치지 않은 질문들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책자 5페이지에 있는데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8,000명이 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출신 분들이 1,600명 가까이 있으시네요. 이게 포승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기업체 산업단지가 있어갖고요. 거기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자녀분들도 계실 테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 이제 물론 뭐 통역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예, 그 있을까요? 이제 민원 이제 실에도 이제 통역할 수 있도록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그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외국어로 해서 이제 안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이제 그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출장소에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예 포승읍에 요청해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원 서비스나 안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 모국어에 맞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좀 되게 특화돼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하고 있느냐면 이 친구들이 외국에서 입국을 했을 때 바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어떤 교육 과정이 한국어를 해야 되는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교에 진입을 하게 되고 학교에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출장소가 정책 기능을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역량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서부권이
지금 현안 사업들로 제출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입니다. 안중 역세권 문제나 그 지구 개발하는 문제들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러한 교육의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가 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문화적인 혜택을 어떻게 더 풍족하게 제공할 것인가도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함께 고민해 주셔야지 균형 있게 도시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문화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안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이런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용역 결과들 쭉 보면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확인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건이 용역이 집행이 되고 있고, 작게는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송탄출장소에는 이 용역 한 건도 없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지 해서 개발 부담,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습니다만 40페이지 인근을 보면 되겠네요. 39페이지, 40페이지. 네, 쭉 41페이지, 42페이지 쭉 넘어가서 보면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확인 용역 해서 뭐 1,900만 원도 있고요, 뭐 390만 원짜리도 있고요, 470만 원짜리도 있고요. 1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용역이죠? 네, 그 말씀드리면 그 개발 부담금 그 개발 비용에 대해서 그 전문 기관에다가 이제 그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사업 개발자가 이제 제출한 네, 그 개발 비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네, 그 검증하는 절차를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이 제출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게 확인이 좀 어려운 네, 건가 보죠?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부과 대상이 보면 이제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및 지목 변경 이제 대상 토지인데, 도시 지역은 이제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 관리 농림 지역은 이제 500평 이상,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그 부과 대상이 있는데요. 그 이제 하면 그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비용이 얼마가 됐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이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송탄출장소에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송탄출장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상당히 많은 횟수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행정소송 내용 중에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환급 주장을 하는 소송이 14건이 지금 소송이 맞춰진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0년 전에 개정된 지방세법인데 지금 소송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예, 이제 지방세법이나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제 네. 법인 지방소득세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감면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이제 저희가 환부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이게 저희 평택시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다 네. 예, 소치하로 지금 종결이 되고 있는 대부분이. 그러면은 네. 제출해 주신 22년 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어 오고 있는 소송들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년부터 네. 소장 접수돼서 이제 이게 이제 20년 요쯤부터 소장이 접수돼서 네. 이제 뭐 지금 4년째 네, 계속 네, 네. 소송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고 패소되고 이제 종결되고 진행 중이고 그런 건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소치화가 네네. 되고 네네. 있네요. 네. 그러면은 네. 이거를 우리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려면 공무원분들이 그냥 소송을 진행합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소송을? 이거는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 개정된 이후에 소송이 되는 것이 다 패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굳이 이거를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이제 근데 내용은 이제 거의 동일하기 그쵸, 예. 때문에 네. 이제 그 2020년부터 하다가 아마 작년인가 최근에 이제 그게 그 패소되니까 이제 취소하고 취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20 겁니다. 예. 아, 그게 바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20년도부터 이것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소송이 예, 단체 이제 여기저기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쫙 소송을 소송이 집단 했는데 소송처럼 이제 진행이 예. 됐고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소송들이 나온 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예, 취하하는 그런 상황. 자연스럽게 예, 사그라들을 대부분 다 2024년에 다 소취하 이렇게 된 게 그런 것이다라고 상황이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민원사항들이 쭉 적어 주셨는데요. 다른 민원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고 밑에서 네 번째에 담배 사업법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민원 내용이 인근 영업소와의 거리가 50m 이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치 변경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고 답변이 소매인 영업 간 거리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문의하신 영업소 간 거리 측정 결과 55m이므로 위치 변경이 가능함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한 2년 전 거라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답변을 주셨던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소매인 지정 기준 규칙 보면 영업소 간 거리가 100m를 이격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100m로 바뀌었고요. 바뀌기 전에는 50m 이제 였습니다. 50m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5m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의 규칙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됐었던 사항인가요? 그 사항은 네. 그 규준이 네. 22년도 7월 13일 날 개정이 됐고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민원이 처리가 됐어요. 네, 22년 8월 13일 날 개정이 됐고요. 네. 답변은 8월 예, 9일 날 나가신 것 같고. 평택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네.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네.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네, 규칙이 이제 50m에서 100m로 예, 예. 22년도 8월 13일 날 개정이 됐고 예. 민원은 22년도 8월 9일 날 답변이 나가서 그 전 기준으로 50m로 규정이 네, 있을 적용을 때 며칠 전에 문의를 하셨고 그걸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를 해주셨군요. 이게 며칠 상간에 지나서 조례가 개정된 규칙 변경된 이후에서는 이 민원이 불가능한 민원이 됐을 뻔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됐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랑 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구상 이제 제가 요상에 대한 거는 이제 명확한 적은 아닌데요.
그 개정 전에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메타가 이제 50m였을 때 거기가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된 거를 이렇게 거리가 50 이제 거리 재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죠. 50m 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해서 허가를 냈거나 아니면 안 냈는데 이제 그 사항을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저희는 네네. 그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한 맞습니다. 거고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우리 평택시 규칙이 개정돼서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이 50에서 100m로 변경된 건지 경기도의 규칙이 바뀐 건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가 1.9%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재산세는 얼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비율만큼 인상할 걸로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그- 2023년도에는 734억 7,7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2024년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 그러니까 토지 공시지가로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청에서 체납기동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체납기동팀이 인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가 어떻게 네. 업무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출장소와 그 체납기동팀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체납 기동팀 같은 경우 이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이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된 자료를 이제 출장소에 자료를 공유를 하면 저희는 이제 체납 처분이라든가 뭐 정리 보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혹시 그 출장소에서도 같이 나가나요? 그러기에는 지금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 조사는 그 본청에 있는 체납기동팀만 운영이 되고 아니 있는.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리 보류할 때 이제 필요하면 저희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동팀을 그 같이 해서 가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이제 출장소에서도 하는데 그 기동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 조사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할 때 네. 출장소하고 체납기동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을 나가면 훨씬 더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그렇긴 한데 그 출장소에도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출장소의 그 본연의 업무를 또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팀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체납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 전에 이제 많이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어떤 때 현장 조사를 좀 나가나요?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저희가 가택 수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체납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재산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뭐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정이 없는 등기 재산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이제 거주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이제 동산을 압류해 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조사를 하는 대상이 좀 네. 중복돼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네. 미리 그 자료 공유를 그 최다 기동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고액이 될수록 그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체납기동 팀하고 출장소하고 그 업무를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저희도 한번 좀 연계를. 살펴보고 좀 어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송출 때 나왔던 이야기고 정해 시간에 잠시 나왔던 이야기지만 우리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가 약 30년 전에 시군 통합이 되면서 송탄출장소는 8객과로 시작을 했고 안중출장소는 7객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행정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 안중출장소가 이제 물론 뭐 그 행정 조직을 만들 때는 인구도 보고 면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실 이제 인구 측면에서는 그 서부 쪽이 이제 10만 6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송탄이 이제 20만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인구 측면도 있지만 면적축으로 보면 그 서부 지역이 개발 수요도 많고 전체 면적의 거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부 출장소 쪽이 좀 더 그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뭐 인구의 문로는 이제 송탄출장소가 당연히 뭐 좀 더 많고 그런데 면적이 지금 평시 전체 면적의 그 안중출장소 관할이 약 48%. 그런데 사실 캠프홈프리스랑 오산 에어베이스를 만약에 제한다면 50%가 훌쩍 넘습니다. 예, 지금 이 면적 대비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서해안 이쪽 개발 시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균형 발전 문제나 어떤 전체적인 철도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서부 쪽에 어떤 개발의 양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양이 현저히 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좀 돼야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한 개 과일 경우에 대부분 4개, 5개 팀이 그 과에 소속이 되게 되고 인원으로 따지면 약 3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명에서 35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을 생각하고 개발에 대한 압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안중출장소가 과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예, 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구상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청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본청에 요구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 자리 배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세무과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우리 이상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